자, 지금부터는 이 닷새 남은 대선 어떤 판세가 막판에 변수가 될 것인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서 이 앞 시간에서 제가 여쭤봤던 그런 부분인데 김문수 후보가 탄핵과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어게인 내지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했던 극우 보수파 자유통일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다고 하니 여기에 그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란 것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 중에 대선이 가장 이념적인 투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진영의 리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내가 투표를 반드시 해야 내 진영의 대표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떤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은데 민주당은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그 전략은 이관계죠. 네. 자유우파 진영을 갈갈이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프래그먼트하게 해서 집중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계속 그 프레임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통합을 해서 모든 것을 뭉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구도가 70%, 인물이 20%, 캠페인이 10% 이렇게 보는데 구도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념이란 구도 속에서 탄핵과 찬탄과 반탄, 내란과 반내란, 독재와 비독민주 이런 구도 중에 어디에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호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측이 불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거 탄핵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나아가 민주당이 아니 대통령제인데 민주당이 되기만 하면 탄핵이 돼. 탄핵. 이거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단순한 탄핵을 넘어서 이제는 입법, 행정을 넘어서 입법, 사법을 넘어서 행정까지 다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막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가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무도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국민들에게 어떤 강력하게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에스파의 카리나로 대변되는 여성 인권 문제가 여기 막판에 지금 벌어졌거든요. 제 기억에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통합 20일입니까? 정몽준 후보가 자기 아들이 뭐라고 했죠? 대선 직전에 쉽게 말하면 수준 낮은 국민 이런 얘기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변수로서 아들 리스크, 자녀 리스크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할 것이고 이건 단순히 자녀 리스크를 넘어서 여성 인권 리스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나올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등장해 주는 게 가장 큰 호재일까요? 글쎄 영화라도 한 번 더 보셔야 될까요? 저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게 그냥 농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가려진 부분이 있긴 있죠. 네. 그것이 윤 전 대통령이 왜 파면당했는가. 윤 대통령은 지금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그 기사의 앞면이 아니라 뒤쪽에 배치가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한 것인가. 요즘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또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계엄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 또는 최상목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당시에 12.3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들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저는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과의 관계, 이준석 후보와 뭐 오세훈 시장 또는 그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분들과의 관계, 이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들을 국민들께서 투표장으로 가시기 전까지 많이 판단들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투표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게 될 것이냐, 추세를 보면은 50% 안팎에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1대 49구도가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49.7대 49.2 아주 그 차이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막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독재 프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총리가 등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 인권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상당 부분 하락세,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자유우파 진영의 결집은 상당 부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지난 20대 대선 때처럼 아주 그 정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0% 넘을 것 같아요. 넘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야 또 국민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번, 11번,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송까지 한 10번, 11번 정도가 되는데요. 또 대변인께서 각 당에 지금 뭐 1, 2 후보의 대변인만 모셨습니다만 마지막 그 선거전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뭐 한 번 방송이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양쪽 후보들에 대한 어떤 지지 연설, 뭐 지지 발언 이거 좀 듣고 싶어요.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난 겨울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며 광화문을 오색빛으로 비추고 윤석열 파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비세혁명을 완성할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6월 3일 오후 8시입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참여하셔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의 질을 바꾸며 2030 세대의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간절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짜내겠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투표장에 꼭 참여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단장님도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표가 아닌 이길 수 있는 표를 던져야 합니다. 김문수를 선택하면 김문수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끊임없는 막말과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겹겹이 방탄 정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들, 변화를 믿고 긍정의 힘을 신뢰하는 수많은 개혁 세력이 지금 김문수와 함께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새미래 민주당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길을 걷던 분들이 이제는 같은 길 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 역사적 책임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일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십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올림. 네, 알겠습니다. 대독이라고 하죠. 네. 아, 양쪽의 결기가 상당히 좀 느껴지네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 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그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좀 대선 공약, 정책 공약 참 중요합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표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저희 여의비는 대선이 끝난 다음 인 6월 5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